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 CNM 조건입니다. 날씨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원래 참석 예정 인원보다 많이 오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감기에 좀 많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감기 걸린 목소리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이 많이 좀 늦었어요. 저는 원래 강좌를 책 소개도 그렇고 이제 사업 소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1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시에 딱 맞춰달라고 하니까 군더더기 없이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뭐 주제도 그러하니만큼 돈 쓰는 것보단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아이템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책 제목처럼 이제 뭐 노후연금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뭐 고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또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신축, 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뭐 이렇게 책 소개 위주로 많이 드리다기보다는 책 중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 대충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1시간 안에 그런 느낌으로 강의 진행해서 짧지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혹시 이렇게 신축 사업이라든지 신축국고 아니더라도 임대 사업에서 월세라든지 이렇게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다못해 뭐 오피스텔 하나라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매월 뭐 50만 원, 6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한데 저희 구미에 맞는 상품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원룸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분양 받아봐야 시세 차익 노리기 힘들고 꾸준히 뭐 은행 임대 수익률, 은행 뭐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연 뭐 한 7%만 돼도 그래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봐야 금리가 계속 낮고 임대 물량은 공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 시세 차익은 또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임대 상품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건물 하나 관리하면서 꾸준히 월세 한 1,000만 원 정도만 나와주면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안 계신가요? 거기고 뭐 아주 많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노후예요, 사실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향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물건들을 찾으려고 해도 시중에 나한테 맞는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미 주인이 안 내놔요. 물건으로 내놓지도 않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놔봐야 조건들이 나랑 안 맞아. 지역적으로라든지 가격적으로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상품의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야, 이 지역 상황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새로 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신축을 하게 되면 원가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토지와 건물, 월세 1,000만 원씩 나오는 임대 상품들은 수익률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일정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기존의 건축주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다가 일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일반 건축업자들이 하는 거죠. 땅을 100원에 사서 50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면 150원이죠. 10원을 붙여가지고 160원, 20원 붙여서 170원에 파는 게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원가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률의 원가 개념의 접근까지도 함께 이렇게 양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임대 사업뿐만이 아니고 분양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축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례부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 위주로 꾸몄습니다. 오늘 촬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 못하고 번지수까지 여기 다 써놨어요. 메모는 하시되 말씀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보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광진구 능동 군자 역세권에 있는 네, 물건이에요. 위치 대충 보시면 알 거고 뭐 번지수 적으셔도 돼요. 좀 있으면 사진도 다 나올 거고 내부 사진이랑 임대 내역까지도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참 좋죠. 이분 같은 케이스는 2009년부터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이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양천구 목동에서 건물을 지어서 팔았어요. 총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14억 원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2009년 당시에 처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됐을 때. 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은평구 신사동에서 그 판 자금으로 또 매입하셔가지고 또 짓고 또 팔고 요번에 2012년 말에 또 토지 저랑 같이 매입하셔가지고 처분까지도 저랑 같이 업무를 진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안 판대요. 왜 안 파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기준이 잘하시네요. 주차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류의 합법적인 주택을 짓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소규모고. 예, 그래서 위치도 좋고 그래서 안 파신대요. 예,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월세가 여기서 나오는 게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두 분, 뭐 50대 초반 두 분 사시는데 문제 없으시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단독주택. 예, 이거를 평당 1,800만 원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네, 새롭게 이런 건물로 올렸습니다. 6층짜리 건물로 올렸고, 이거는 뭐 출입구 사진하고 엘리베이터 사진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실내부, 예, 뭐 화장실하고 그 내부 좀 이렇게 특화시키고 좋은 위치에 경쟁력 있게.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또 원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원룸 너무 공급이 많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 우려도 있고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기획이 됐다면 공실 업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쟁력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규모의 경제, 사이즈. 같은 원룸이라도 사이즈 다 틀려요. 옛날에 공급되던 4평, 5평, 6평 이하짜리 원룸들은 매력 없지만 그 이하의 구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고려된 수익성 있는 원룸들은 지금도 잘 나갑니다. 공실 없어요. 그런 기획이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약 한 1,800만 원에 대지 면적이 37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데 이런 내용 어렵나요? 준주거 지역, 뭐 일반 주거 지역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죠, 그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평당 1,800에 저렴하게 저희 매입을 하셨고 토지도 제가 찾아드린 겁니다. 저희 회사하고 일정 계약을 통해서 토지 찾고 소유권 이전 진행하고 건축 허가까지 진행을 해서 비용이 계략적으로 토지 매입 6억 5천, 취득세 3천, 그리고 총 사업 비용이 뭐 설계비, 건축비, 뭐 각종 인입비, 뭐 각종 수수료 다 포함해 가지고 약 한 4억 5천 정도 투입이 돼서 투입 비용이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11억 정도 들어가는 게 다 그냥 생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죠? 다시 돌아오는 돈도 있죠.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뭐가 있죠? 돌아오는 돈은 뭐가 있습니까? 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끝났네요. 보증금하고 대출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만 제가 1억 1천만 원, 세대당 약 한 1천만 원 보증금으로 환산해가지고 1억 1천 정도만 회수해서 실제 투자 금액이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9.6%쯤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9.6% 작은가요?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 보시면 9.6% 그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수익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대출이 빠졌어요. 대출이. 실제로 이 돈 안 들어가죠. 이 사업하는데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4억 대출을 받는다고 진행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6억 2천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진행한 사업이. 그리고 여기서 월세 지금 이자를 제외한 월세 나오는 게 월 한 900 정도, 800 정도 나오고 1년으로 따지면 8,200만 원. 50대 초반에 1년에 8,20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이분 매년 여행 다니시면서 다닙니다. 얼마 전에 뭐 아프리카 다녀오시고 뭐 인도 다녀오시고 좀 이렇게 객지를 다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케이스가 이렇게 진행하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지금 임대까지 대출까지 끼면은 13% 나오는데, 지금 시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임대 상품입니다 해가지고 매매 물건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물건들 나와 있는 거 대출 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출 없이 그냥 나와 있는 물건은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대출 있고 나서 뭐 9% 또는 그 7%,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상품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3%짜리 건물을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아까 그 광진구 능동의 군자역사건 그 위치에 이 물건을 팔려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수익률 몇 프로면 팔릴까요? 9% 정도. 그럼 충분히 팔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죠? 그러면은 13%짜리를 9% 맞춰가지고 판매하면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9%도 센 거예요. 8%도 관심 있어 해요, 사람들. 그럼 9% 보자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실제 투자 금액이 6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업의 수지 분석표예요. 실제 수지 분석표. 이 사업을 제가 이분이랑 진행하기 전에 사장님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고객님.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 수지 분석이에요. 그랬을 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뭐 토지 매입가 이거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정확히 13.36%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실제 투자 금액이 6억 1,600만 원, 그러니까 6억 2천만 원일 때 13.6%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프리미엄 얹어서 물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9%면은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프리미엄 얹어 볼게요. 과연 얼마를 얹어 가지고 상품이 나오는지. 그러면 6억 1,600에서 3억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9억 2천이죠. 그러면 9%네요. 프리미엄 3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 아까 얼마였죠? 대출 끼고 6억 2천. 그러면은 물론 세 전이고요. 수지가 얼마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3억 정도 나오는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50% 가까이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사업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계신 분들 또는 시중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 물건들 이렇다는 감만 잡으시라고요. 그냥 이러고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빨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까는 제가 이제 저랑 계속 프로젝트를 토지를 찾아서 땅을 찾아가지고 그 땅을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부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마포구 서교동 망원 역세권에 얼마 전에 사업 마친. 요거는 준공이 올해 초에 났습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물건. 번지수도 뭐 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기존에 이 단독주택이었어요. 여기 살고 계셨어요. 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식구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아기들 다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남편분은 뭐 먼저 가시고 혼자 이 넓은 단독주택에 대지가 95평 막 이런데 그 넓은 단독주택에 살기에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팔던지 짓던지. 근데 그냥 덥석 팔아버리면 목돈은 생기겠지만 내가 이걸로 또 뭘 해야 돼. 복잡해지죠. 그래서 꾸준히 월세 받을 수 있는 임대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 이렇게 신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룸이 아니고 투룸, 투룸 공급으로 했고요. 전용 면적 16평 정도 되는 투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가 충분히 돼 있고 방이 2개인 구조가 아주 좋은. 저는 월세로 내놨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 사례. 실내 사진인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가는 없죠. 뭐 과거 이제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렇게 보유하신 거니까 사업 비용만, 건축 비용하고 설계 비용하고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7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으로 투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15평 이상 되는 투룸은